SES나 SI 기업은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저보다 좋고 알찬 내용들의 영상이 많은데요. 좋은 내용들을 보면 제 채널의 공개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 채널 내에 다른 분들의 좋은 영상들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게 참고가 되거나 다른 분들께 알리면 좋은 영상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두겠습니다. 아마 끝이 없는 논쟁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으로 욕을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5년 이상 경력을 갖게 되신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하거나 후회를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몰랐던 신입 때 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저런 다른 영상들을 보면은 SES나 SI 기업의 단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들에서 느끼는 단점이라 불리는 부분들이 오히려 제게는 장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감히 언급을 해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마음가짐과 받아들이는 태도나 의지에 따라서는 무한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로 편견이 조금은 사라졌으면 하네요. 물론 제가 누누이 강조한 27번의 전직 중 반은 일반 IT 회사, 반은 SI 또는 SES를 경험했기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만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선 제일 황당했던 불만 중 하나가 있어서 제일 먼저 끄집어냅니다. 일 안 시키고 방치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회초년생이 SI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6개월을 일을 안 줬다는 것에 힘들었다고 하네요. 한국의 교육 체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학생까지는 부모가 학원도 찾아주고 데려다 주면서 떠먹여줬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대학부터는 반사회인으로서 스스로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스스로 판단해서 수강 신청하고 학점 관리하고 남는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는 법을 배우는 반자율에 맡기는 시간인데요. 이때 여러분은 단지 시키는 대로 주변의 유혹에 떠밀려서 살다가 졸업하신 건 아닌가요? 아직까지 누군가가 시키지 않으면 멍하니 있는 시기인지요. 제 대학 생활은 알차다고 보기는 힘들었지만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안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발버둥을 쳤던 것 같은데요. 1997년 부산시청 전산화 작업에 참여했을 때는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다들 9시에 출근하면 잡일하고 문서 작업이나 테스트만 했다고 전에도 말한 적 있었죠. 사실 이 이야기가 지금 언급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시켰던 사례입니다. 델파이를 몰라서 회사가 시킬 게 없는데 전 그 사람들의 업무 효율이 나도록 일과 상관없는 청소 등의 잡무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급여를 받았고요. 능력이 없는 저는 밤에는 그 코드를 읽으면서 공부를 한 것이죠. 산에 놀러 가면 산에서 배울 게 아주 많습니다. 물론 바다에 가도 놀 사람은 놀지만 배울 사람은 배웁니다. 지금 프로젝트에 꽂아 놓은 보리가 된 당신은 회사가 당신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무경험이기 때문에 다음 프로젝트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도 일은 안 시키더라도 억지로 넣은 것이죠. 그러면 당신은 돈도 받고 경력서에 뭐라도 생기고 게다가 공부할 환경도 준 겁니다. 그런 당신에게 그런 환경을 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일을 더 하고 있었겠죠. 이런 회사의 배려를 일 안 시키고 방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이래서 더더욱 요즘 신입들을 사장들이 기피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 오해로 인해서 회사의 투자가 개인이나 회사 손실 모두 손실이 되는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다. SI에서 시간에 쫓겨서 코드가 엉망인데 초보는 어느 게 맞는지 아무도 안 알려준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아시겠죠. 제 경험에서는 BSI 쪽이 더 엉망이었습니다. 27번 중 반에 해당하는 일반 기업에서는 SI 경험자 같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요. 당연히 SI에서 능력 있는 경험자들은 SI가 돈을 많이 주는데 일반 IT 기업엔 안 가죠. 만약 가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벌었으니 이제 좀 편해보자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같이 재밌는 안건만 찾아다니는 이상한 놈들도 있지만요. SI를 하다가 BSI 사람들이 모인 IT 기업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경험한 BSI의 모든 기업에서 ERD는 못 봤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직원 수백 명짜리 기업도 있었고 나름 성장 중인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사양서 없냐고 물어보니 사양서 만드는 법조차 모르는 리더들이 태반이었고요. 제가 다녀간 회사에 제가 참여한 분의 문서는 거의 제가 만들었습니다. 소스 코드는 괜찮을 것 같죠? 시간이 펑펑 남아도 이렇게까지 스파게티를 만들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차라리 SI는 프로젝트마다 새로운 멤버 등 여러 명이 문서를 만들면서 하니까 잘 만든 코드와 못 만든 코드가 있으니 닥치는 대로 다 흡수해서 스스로 만들다 보면 뭐가 비효율적인지 비교 대상이라도 있죠. 직접 고민해서 짜는 것보다 남의 소스 코드를 자기 걸로 배우면 배우는 속도가 빨라지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좋은 코드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하지만 갈라파고스가 된 기업에 가보면 가짜는 구조를 최고라 여기는 신봉자 집단도 있었는데요. 예전에 언급한 인덱스를 거꾸로 달고 3년을 자신있게 그 게임에만 매달린 DBA도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용케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SI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경험이 쌓일수록 대규모 프로젝트에 들어가는데 SI는 실력이 뽀록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냥 편하게 가만히 있을 테니 나 좀 키워줘봐 하는 분들은 SI뿐만 아니라 IT 자체에는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재튜닝 일이 많아서 좋았었지만 20년이 지나도 발전 없는 한국의 꽤 많은 사고 현장을 보다 보면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이네요. 물론 전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IT 1세대들의 기업들은 SI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탄탄하게 키워가는 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오히려 떨어지는 기업들이 더 많아진다는 느낌이 안타까운 거죠. 어느 나라나 IT 환경은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차이는 IT 분야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차이겠죠. 한국의 모듈이나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능력은 최하위 수준이지만 여전히 한국의 IT 응용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남의 소스코드, 남의 프레임워크 등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능력 중 하나이죠. 하지만 단지 돈 좀 된다고 몰려들어 그 위상을 하향평준화시키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고 들어오면 안 되는 분야인 만큼 좀 더 한국의 IT를 알리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IT에 뛰어드시는 분들에게 IT는 다른 분야와는 다르다는 자각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